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포커스 이론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제가 왜 러닝 디자이너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거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포커스 이론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굉장히 막연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네 가지 차원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우리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주와 같다고 하죠. 세포부터 시작해서 근육과 신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합니다. 모든 해부 생리학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라톤에 관련된 신체적인 측면들을 최대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체 정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의 정렬과 균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정렬 상태인지 먼저 알아야 하죠. 세상 모든 것들은 균형이란 걸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무언가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은 중력을 이기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죠. 왼쪽 그림과 같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균형을 위해 반대로 틀어지게 됩니다. 바른 신체 정렬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 습관, 근육의 발달 정도와 팔다리와 신체 길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종류의 신체 정렬이 있는데요. sway back, forward head,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good posture. 여러 가지 정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이 그림에서 나는 어떤 정렬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를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정렬은 어떤 운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 운동을 배웠고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쳤지만 신체 정렬과 바른 자세 그리고 이 균형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마라톤에서처럼 오랜 시간 반복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보시는 영상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 라인으로 정렬되기가 쉽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원래 올바른 자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자세가 되어버렸죠. 마라톤에서 올바른 신체 정렬은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부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정렬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개인마다 발바닥 아치 형태가 다 다르죠. 각기 다른 아치는 아킬레스건 정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신발의 인솔과 쿠션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기술이 신발에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치 형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인지하셔서 신발을 고르실 때 꼭 유념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치에는 하이 알치, 노멀 알치, 플랫 알치가 이렇게 흔히 알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발의 아치 형태는 아킬레스건 정렬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멀 알치는 뉴트럴 형태, 하이 알치는 힘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피네이터, 그 다음에 플랫풋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발은 안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프로네이터이 있습니다. 스피네이터 같은 경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스프린터들은 강한 힘을 내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좁아야 더 큰 힘을 지면에 전달할 수 있죠. 마치 압정의 원리와 같습니다. 플랫한 경우는 큰 힘을 한 방에 내지 못하긴 하지만 이봉주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플랫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봉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스피드가 약하기 때문에 스피드 훈련을 정규 훈련 이외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의 형태, 아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아킬레스건 정렬이 달라지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러한 아킬레스건 정렬은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아킬레스건 정렬이 무릎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요. 흔히 O자다리, X자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이 모아지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 근육의 힘의 분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O자 다리의 경우와 X자 다리의 경우는 근육 발달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체 정렬을 맞추려고 잘 제대로 올바른 신체 정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그림과 같은 뼈의 정렬 상태로 인해 오는 부상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발의 아치 형태와 아킬레스건의 정렬 형태까지 임의적으로 바꾸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하체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죠. 자, 이제 골반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골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골반은 깊고 좁습니다. 반면 여성의 골반은 남성에 비해 넓고 얕습니다. interstitial spine이라고 하는 저 안에 보이는 공간이 있죠. 저 공간은 여성이 훨씬 넓죠. 이건 출산을 위해서 골반의 형태가 아예 다르게 태어나는 겁니다. 간혹 여자 운동선수 중에서 골반의 형태가 조금 일반적인 여자의 형태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호르몬과 유전적인 영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차이로만 봤을 때 남성이 더 강한 힘을 지면에 전달시킬 수 있고 여성은 그에 비해 그 힘이 약합니다. 기록 차이가 나는 것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여성의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걷거나 뛸 때 상하보다는 좌우로 힘이 나가는 경우가 더 심할 겁니다. 이러한 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자 선수들의 팔 스윙을 보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힘차게 하는 팔 스윙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남성은 어깨가 넓고 골반이 좁기 때문에 신체 중심의 위치가 여성보다 높이 위치하게 되죠.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의 팔 스윙의 위치와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대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훈련 스타일과 팔 스윙을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편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훈련이 계속되면 또 그게 몸에 있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남성이 신체 중심이 좀 더 높다는 거, 왜냐하면 골반이 더 작고 깊고 길고, 그 다음에 여성은 더 넓고 그 다음에 얕죠. 간혹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리를 많이 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꼬는 게 이렇게 멋지고 좀 섹시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골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한쪽으로만 다리를 꼬게 되면 한쪽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이제 불균형이 오고 이게 바로 상체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악동뮤지션이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게 올바른 자세를 위한 좋은 노래를 만들었으니 굉장히 건강한 남매 듀오네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리를 정 꼬아야 한다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다시 꼬아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상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불균형한 정렬은 결국 척추와 어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는 동안 몸에 힘이 사방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대회를 나가다 보면 별의별 폼으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 정렬 상태를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정렬에 맞게 근육을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바꾸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마라톤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신의 몸 정렬 상태를 인지하시고 바른 자세로 바꾸어가면서 러닝을 구축하시고 디자인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모든 정렬이 한쪽이 틀어지면 모든 몸의 정렬이 틀어지게 되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처럼 거북목을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을 많이 보면 이렇게 거북목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하이힐에다 스마트폰,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오른쪽 혁태를 가지고 있죠.
이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허리와 등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등이 굽혀집니다. 이는 목에 무거운 추를 달고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그림에서 지금 위에 설명을 보면 carry 42 pounds on your neck이라고 나와 있어요. 42 파운드를 앞에다 달고 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되면 하체, 특별히 허벅지 근육에도 큰 무리가 되겠죠.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 자세부터 많이 바꾸어야 합니다. 바르게 서고 바르게 앉기를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정렬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바른 신체를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매 순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앉고 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정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에도 엄청 중요하죠. 마라톤에 과학이 들어가면서 이 신체적인 정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신체 정렬과 올바른 자세와 폼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세계적인 선수들은 정말 폼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케냐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 킵초게의 정렬 상태는 정말이지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달린다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아끼면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뼈를 깎는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되겠죠. 정말 아름답네요. 볼 때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포커스 이론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신체 정렬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였는데 너무 긴 시간을 제가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까봐 조금 간단하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뼈의 정렬, 신체, 몸의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거에 붙어있는 우리가 신체를 서고 움직이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